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방송가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무너진 JTBC, 황금알 거위를 잃고도 아직 불꽃차고를 붙잡으려 하너? 법적 권리와 팬심의 충돌, 그리고 브랜드의 붕괴까지. 지금 JTBC가 처한 현실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을 건 위기입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불꽃차고를 둘러싼 진짜 전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희 대한뉴스룸과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JTBC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당한 방어를 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처를 입은 쪽은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고만 안 했어도 제방은 봤다. 하지만 이젠 그냥 노클릭이다. 이 말 속엔 콘텐츠 자체보다도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거부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법적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 타이밍, 그리고 이를 포장하는 언어였다. 콘텐츠 시장은 법의 전장이 아니라 감정의 전장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진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가 강한가 보다 누가 믿을만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런데 JTBC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강공을 선택했다. 불꽃차고에 대한 집요한 견제와 신고는 마치 외부를 향한 칼날처럼 보였지만 되돌아온 건 자해에 가까운 충격이었다. 포기라는 단어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자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만 타격을 입는 구조.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JTBC라는 브랜드는 불편한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승리를 위한 다음 공격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손해를 최소화하고 브랜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손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손절의 첫 단계가 바로 불꽃차고를 놓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JTBC는 여전히 그 손을 떼지 못한 채 악수를 두고 있다. 숫자가 말해준 판세는 냉정했다. JTBC의 최강야구 브레이커스는 시즌 초반 시청률 1%대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유튜브 기반의 불꽃차고는 2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하는 회차를 만들어내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단순히 시청률이 아니라 퍼널 설계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JTBC는 앱 설치, 회원 가입, 편성 시간 등 여러 장벽을 세운 반면 불꽃차고는 알림 한 번,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무마찰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는 감정 루프였다. 불꽃차고는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팬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라이브 채팅으로 목소리를 내며 그 장면이 다시 짤과 클립으로 회자되는 구조를 완성했다. 즉, 방송이 끝나도 콘텐츠는 살아남았다. 반면 브레이커스는 정통 중계통과 불합리한 룰, 그리고 서사의 빈약함으로 인해 팬들의 감정을 묶어두는 데 실패했다. 시청자들이 물었다. 졌는데 뭐가 달라지지? 이 플레이가 왜 중요한 거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콘텐츠는 결코 몰입을 얻을 수 없다. 야구는 규칙의 게임이지만 예능으로 재해석된 야구는 감정의 게임이다. 최강야구 브레이커스는 실력도 있었고 기술도 완벽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에게 남은 건 잘했는데 재미는 없었다. 라는 냉정한 평가뿐이었다. 기록은 남겼지만 기억은 남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브레이커스는 왜?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왜 이 선수가 교체되었는지, 왜 번트를 시도했는지, 왜 희생 플라이가 의미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장면은 단순한 기록으로만 흘러갔고 시청자들의 감정은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리 잘 만든 경기라도 여운이 남지 않으면 다시 찾지 않는다. 반면 불꽃차고는 철저히 감정의 서사를 설계했다. 1회에는 복수와 긴장의 샷, 5회에는 갈등과 변복의 순간, 9회에는 희생과 선택의 정점이 자리했다. 박용택의 희생 플라이는 단순한 타점이 아니라 캡틴의 품격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정근우의 부진 극복은 그저 성적 회복이 아니라 선배의 책임이라는 무게로 해석됐다. 이렇게 감정의 명분이 더 씹혀진 순간 기록은 서사가 되었고 서사는 기억으로 남았다. 이 차이가 바로 승패를 갈랐다.
불꽃차고는 누가 잘했는가 보다 누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 시청자들은 플레이에 공감하고 댓글로 반응하며 클립으로 공유했다. 그리고 그 공유가 다시 다음 시청으로 이어지는 감정 루프를 만들었다. 방송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JTBC가 놓친 건 화려한 출연진도 경기력도 아니다. 바로 1위는 서사였다. 왜 이 경기가 지금 펼쳐져야 하고 선택이 중요하며 왜 이 선수에게 몰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이름값에만 기대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은 더 이상 몰입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2위는 선택과 진정성 있는 감정이다. 결국 JTBC가 불꽃차고를 놓아주지 않는 한 마음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자폭의 길로 이어질 뿐이다. 지금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다. 놓아주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에서만 브랜드의 회복과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 가능하다. JTBC가 자폭 버튼을 누른 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시청자의 신뢰였다.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대중의 마음속에 남은 이미지는 스스로 팬심을 짓밟은 방송사라는 낙인이었다. 신고와 견제 과정에서 JTBC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불꽃차고는 더 단단해졌고 JTBC는 점점 더 외롭게 고립되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젠 JTBC 콘텐츠는 안 본다. 이 단호한 말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냉정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JTBC라는 브랜드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었다. 반면 불꽃차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JTBC의 공격은 오히려 불꽃차고의 드라마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시청자들은 JTBC와 불꽃차고의 갈등을 마치 현실 속 서사처럼 바라보았고 자연스럽게 약자의 위치에 선 불꽃차고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JTBC가 못마땅해 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응원해야 한다.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불꽃차고의 팬덤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클릭수, 동시 접속자, 댓글수, 그리고 굿즈 판매까지 모든 지표가 성승 곡선을 그렸다. JTBC의 공격은 적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적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자충수였다. 이제 JTBC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불꽃차고를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손을 뗄 것인가. 하지만 이미 세장은 냉정한 답을 내렸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JTBC가 어떤 설명을 내놓든 믿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진 브랜드는 아무리 화려한 이름을 걸어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브랜드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총합인데 JTBC는 그 감정을 철저히 배반했다. 불꽃차고는 반대로 감정의 플랫폼을 완성했다.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는 방송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내는 경험을 제공했다. 라이브 알림이 울리면 팬들은 망설임 없이 접속했고 채팅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다. 홍택의 희생 플라이, 정근우의 부진 탈출, 선수들의 작은 제스처 하나까지 모두 팬들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고 공유되었다. 방송이 끝나도 클립과 짤, 그리고 쇼폼이 이어지면서 감정의 여운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콘텐츠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구조. 그것이 바로 JTBC가 따라오지 못한 설계였다. 브레이커스는 여전히 경기력을 강조하지만 시청자들은 더 이상 실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예능으로 재해석된 스포츠는 결국 감정의 게임이다. 그런데 JTBC는 여전히 법과 권리, 포맷과 기술에만 집착한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왜 이 장면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하지만 브레이커스는 그 답을 주지 못했다. 적으로 기록만 남고 기억은 남지 않았다. -3분 보고 껐다. 라는 냉정한 평가는 바로 그 증거였다. 불꽃차고는 정반대였다. 작은 장면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가 감정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다시 보고, 다시 공유하고, 다시 이야기했다. 이 선순환 구조가 불꽃차고를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팬덤의 성지로 만들었다. JTBC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마다 팬덤은 더 멀어져 갔고 결국 브랜드는 고립되었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도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지역 축제와 지자체들은 불꽃차구와 같은 콘텐츠가 가져올 파급력을 직접 체감했다. 실제로 불꽃차구가 촬영된 도시마다 숙박, 교통,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JTBC의 프로그램은 지자체 입장에서 매력을 잃었다. 시청률은 낮고 팬덤은 불편하다. 평가는 JTBC에게 치명적이었다. 이제 방송사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연결된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불꽃차구는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JTBC는 스스로 그 거위를 잃어버린 꼴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JTBC가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팬들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공격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건 멈춤과 전환이다. 불꽃차구를 놓아주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JTBC가 이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를 살릴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상황은 하나의 제시를 말해준다. 즉 시장에서 승자는 법적 권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승자는 감정의 신뢰를 얻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를 가진 쪽은 JTBC가 아니라 불꽃차구다. JTBC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다면 이제는 공격을 멈추고 놓아주는 용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폭 버튼을 누른 그 순간처럼 끝없는 추락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JTBC의 선택은 결국 자폭 버튼과 같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고도 여전히 불꽃차구를 붙잡으려는 집착. 그러나 시청자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법과 권리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의 언어가 필요한 시대. 이제 JTBC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콘텐츠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남길 때 진정한 힘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은 팬들의 감정과 공감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대한뉴스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까지 대한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